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아주 깊게 파헤쳐볼 자료는 플러그 파워, 그러니까 플러그 파월의 CEO죠. 앤디 마시의 최근 발언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이 자료를 처음 딱 봤을 때,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의 비전이나 사업 계획을 설명하는 걸 넘어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 어떤 점에서요? 마치 거대한 두 개의 톱니바퀴가 딱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그림이 그려졌거든요. 한쪽에는 AI가 촉발한 전력 위기라는 정말 시대적인 문제가 있고요. 네, 그렇죠. 다른 한쪽에는 수소 경제라는 어쩌면 그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두 개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대체 어떻게 서로를 움직이게 만드는지 그 메커니즘을 아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와, 정말 정확한 비유이신 것 같아요. 이 분석 자료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그 두 가지 거대한 흐름을 하나의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의 서사로 엮어냈다는 점이거든요. 맞아요. 서사. 그 표현이 딱이네요. 보통 이런 기술 기업 분석 자료는 뭐 기술 스펙이나 재무제표 같은 숫자에 매몰되기 쉽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보다 보면 좀 지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자료는 왜 지금 이 기술이 중요한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뭐 뜬구름 전문 이야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북미전력 신뢰도공사, 널크라고 하죠. 이 기관의 실제 경고나 아니면 월마트의 구체적인 도입 사례 같은 아주 현실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이죠.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서사의 첫 장, 바로 문제의 등장부터 시작해 보죠. 지금 미국 전력망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퍼펙트 스톰이요? 네. 분석 자료에서 가장 먼저 인용하는 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네크의 경고인데요.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이건 뭐 점진적인 증가가 아니라 말 그대로 폭발하면서 미국 전력망 전체가 지난 수십 년 이래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전기가 좀 부족하다, 여름에 에어컨 많이 틀어서 걱정이다 이런 이야기는 매년 들었던 것 같은데 네크가 직접 경고하고 나설 정도면 이건 그냥 우리가 알던 수준이 아니겠네요. 차원이 다른 문제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데이터 센터는 금융, 통신, 국방, 뭐 우리 생활의 모든 걸 떠받치는 핵심 중에 핵심 인프라잖아요. 그렇죠. 사회의 심장 같은 거죠. 바로 그 심장이 멎을 수도 있다는 경고니까요. 이게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이게 어떤 단일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고 있다. 정확합니다. 첫째는 이미 수십 년간 사실상 방치돼서 낡을 대로 낡은 송전망 인프라가 있고요. 네, 인프라 노후화 문제. 둘째는 기후변화 때문에 이제는 예측조차 불가능해진 폭염이나 한파 같은 이상기후가 계속 덮치고 있죠. 마지막으로 여기에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한 AI라는 전력 블랙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미국 전력망을 덮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와, 듣기만 해도 정말 아찔한 상황이네요. 모든 인프라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역사상 유례 없는 거대한 수요가 갑자기 터져버린 거니까요. 네,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인 거죠. 자, 이런 정말 거대하고 심각한 문제 앞에서 플러그 파워의 앤디 마시 CEO는 어떤 카드를 꺼내드는 건가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그가 제시하는 카드는 바로 수소 기반의 분산 에너지입니다. 수소 기반의 분산 에너지? 네, 이게 뭐냐면 기존처럼 저 멀리 있는 거대한 중앙발전소에 의존하는 대신에 전기가 필요한 바로 그곳에서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서 수소로 직접 전기를 만들어서 쓰자는 거죠. 아, 자급자족 같은 개념이군요. 그렇죠. 앤디 마시의 발언 중에 아주 인상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월마트 같은 자신들의 거대 고객사들이 플러그 파워의 연료 전지를 쓰는 이유가 이게 단순히 뭐 친환경적이라서 탄소 배출 줄이려고 쓰는 게 아니라 전력망으로부터 전력을 빼내오기, 테이크 파워 업 더 그리드 위해서라는 겁니다. 전력망으로부터 전력을 빼내온다. 네, 이건 거의 전력망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인 셈이죠. 아, 전력망에서 독립한다. 이게 바로 분산 발전의 핵심 가치겠군요. 듣고 보니 아까 애니에 씨가 경고했던 데이터 센터의 부하 증가 문제와 정확히 맞닿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들이 중앙 전력망에서 엄청난 전기를 끌어다 쓰는 대신에
자체적으로 바로 옆에 수소 연료 전지를 두고 발전을 하면 당연히 전력망 전체의 부담이 확 줄어들 테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AI가 만든 거대한 문제를 수소라는 새로운 기술로 해결하는 그림이 여기서 딱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월마트 사례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솔루션이라는 게 단순히 기업 입장에서 써야 하는 비용이나 혹은 ESG 규제를 맞추기 위한 규제 대응이 아니라 기업에게 새로운 돈벌이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 새로운 돈벌이요? 아니, 보통 이런 친환경 기술은 도입하면 다 돈 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ESG 보고서에 한 줄 추가하는 용도라고 생각했는데 돈을 벌어준다고요? 네, 월마트가 어떻게 했냐면요. 물류창고에 있는 수많은 지게차들을 원래는 배터리 충전식으로 썼는데 이걸 플러그 파워의 수소 연료 전지로 바꿨습니다. 네. 그렇게 하니까 물류창고가 기존에 쓰던 전력량이 줄어들었겠죠. 그럼 계약된 전력 용량 내에서 전력망에서 끌어다 쓸 수 있는 여유 용량이 남게 되잖아요. 아, 그쵸. 전기를 덜 쓰게 됐으니까요. 월마트는 그 남는 전기를 그냥 놔둔 게 아닙니다. 그 여유 전력을 활용해서 냉동식품 판매를 위한 대형 냉동고를 추가로 설치하는 데 썼습니다. 와, 즉, 전력망 독립을 통해서 확보한 그 여유분으로 냉동고라는 새로운 자산을 늘리고 그걸로 직접적인 매출 증대를 이뤄낸 겁니다. 와, 그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연결고리네요. 저는 그냥 지게차 동력을 바꿔서 운영이 좀 효율화됐다 이 정도일 줄 알았는데 그게 매장의 상품 구색이 달라지고 결국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까지 이어진다니? 그렇죠. 이게 바로 수소 에너지가 가진 잠재력입니다. 중앙 집중형 공급이라는 기존 시스템의 한계라는 거대한 시대적 과제 앞에서 분산형 수요 관리와 자체 생산이라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걸 이 월마트 사례 하나가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월마트 사례를 들으니까 정말 구체적으로 와닿네요. 이게 무슨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당장 우리 회사의 매출을 늘려주는 현실적인 해결책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이죠. 이렇게 강력한 무기를 가졌는데 그렇다고 플러그 파워가 마냥 탄탈대로만 걷고 있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으니까요. 이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료에서는 이 부분을 수엇 분석이라는 틀로 분석하고 있던데 이걸 한번 자세히 짚어주시죠. 강점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게 수학 분석이죠. 먼저 강점, 스트렝스부터 살펴보면 방금 말씀하신 그 명확한 가치 제한, 이 첫 번째로 꼽힙니다. 네, 월마트 사례 같은 거요. 네, 월마트 사례처럼 시간당 8%더 많은 상품을 옮긴다와 같은 구체적인 운영 효율성 증대, 그리고 여기에 더해 전력망 독립이라는 어떻게 보면 생존과 직결된 가치까지 제공하니까 고객 입장에서 이걸 외면하기가 힘들죠. 그 외에 또 다른 강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술적인 측면의 강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기술적 유연성이 아주 중요한 두 번째 강점입니다. 플러그 파워의 핵심 기술 중 하나가 전해조, 그러니까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장치인데요. 이 장비를 필요할 때만 켜고 끌 수가 있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장점이죠? 요즘처럼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이 많아지면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전기가 남아도는 시간대가 생깁니다. 이때는 전력 가격이 0원, 심지어 돈을 줄 테니 제발 써달라는 마이너스 가격이 되기도 해요. 아, 그렇죠. 잉여 전력 문제. 바로 그 공짜나 다름없는 전기를 이용해서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에너지 형태로 저장해 둘 수 있는 거죠. 이건 엄청난 유연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강점은 글로벌 네트워크입니다. 파트너십 같은 건가요? 네, 이미 유럽의 BP나 이베르드롤라 같은 에너지 공룡들, 포르투갈의 갭 같은 기업들과 선을 잡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건 플러그 파워가 단순한 기술 스타트업을 넘어서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핵심 플레이어로 인정받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명확한 가치 제한, 기술적 유연성,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 알겠습니다. 하지만 역시 가장 큰 약점은 결국 돈을 버는 문제, 즉 수익성 아닐까요? 아무리 미래 비전이 밝아도 지금 당장 적자를 보고 있다면 투자자 입장에선 불안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가장 아픈 손가락이죠. 분석 자료를 보면 좀 충격적인데 회사의 4분기 목표가 매출 총이익 0% 달성이라고 나옵니다. 이익을 내는 게 아니라 손해만 보지 말자, 딱 본전만 하자가 목표라는 거군요. 그렇죠.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게 단기 목표라는 뜻이니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스스로 보여주는 셈이죠.
또 하나의 근본적인 약점은 높은 에너지 집약도입니다. 에너지 집약도요? 네.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과정은 이건 뭐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물리법칙상 막대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거든요. 결국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 자체가 획기적으로 싸지지 않으면 그린 수소의 생산 단가를 낮추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딜레마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강점과 약점을 들어보니 정말 명확하네요. 자, 여기서 정말 이야기가 흥미롭게 흘러갑니다. 수엇 분석의 다음 단계인 기회와 위협을 보면 아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됐던 전력망 불안이 역설적으로 플러그 파워에게는 가장 큰 기회가 되는 상황이 펼쳐지니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 아이러니가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미국에서 블랙아웃 리스크가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올수록 전력망에서 독립해서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기업들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거대한 기회 요인입니다. 수요가 저절로 창출되는 시장이 열리는 셈이네요. 그렇죠. 두 번째 기회는 글로벌 정책 지원입니다. 이건 미국 밖의 이야기인데요. 유럽, 호주 등 전 세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녹색 수소에 정말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플러그 파워에겐 거대한 시장이 열리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미국 내에서도 지원이 있죠. 네, 작년 7월에 통과된 30% 투자 세액 공제 ITC 법안이 미국 내 연료전지 사업 확장에 아주 강력한 날개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들이 있다면 당연히 그걸 방해하는 위험 요인도 있겠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물론입니다. 가장 큰 위협은 정책의 불확실성입니다. 아, 보조금이 끊길 수도 있다. 네, 특히 미국처럼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180도 뒤집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재정 상황이 안 좋아져도 보조금은 제일 먼저 깎이는 대상이 되고요. 실제로 엑슨모빌의 블루수소 프로젝트도 이 보조금 문제로 삐걱거리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정책 리스크는 항상 안고 가야 하는 숙제죠. 정책 리스크 말고 또 다른 위협은 없을까요? 시장의 회의론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수소 경제, 그거 너무 먼 미래 이야기 아니야? 아직 시기상조야 라는 시각이 여전히 팽배하고요. 또 이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뛰어드는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점도 분명한 위협 요인입니다. 들어보니 정말 복잡한 환경에 처해 있네요. 강점과 기회, 약점과 위협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앤디 마시 CEO는 어떤 전략을 구사하고 있을까요? 분석 자료에서 이원화 전략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말 그대로 시장의 특성에 맞춰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게임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북미 시장에 대한 접근법과 유럽을 포함한 그 외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접근법이 180도 달라요. 오, 그게 정말 흥미롭네요.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북미 시장에서는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북미에서는 연료전지라는 이미 시장에서 성능과 가치가 검증된 무기를 가지고 응용처 확대에 집중합니다. 응용처 확대요? 네, 아마존, 월마트 같은 기존의 충성도 높은 대형 고객들과의 관계를 더 깊게 다지면서 지게차 같은 자재운반, 즉 머티리얼 핸들링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확고하는 거죠. 여기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 캐시카우를 만들고요. 아, 일단 잘하는 것에 집중해서 돈을 벌고 그렇죠. 그걸 발판 삼아서 데이터 센터처럼 전력망 불안이라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신규 시장으로 확장해 나가는 아주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유럽을 포함한 다른 글로벌 시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전략을 쓴다는 건데 그쪽에서는 뭘 하고 있나요? 그곳에서는 전해조 중심의 그린 수소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합니다. 잠깐만요. 그럼 전략이 완전히 두 개로 쪼개지는 거네요. 북미에서는 우리 제품 연료전지를 사서 쓰세요 라고 하고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만든 연료, 그린 수소를 쓸 수 있는 기반을 깔아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이건 거의 다른 두 개의 회사처럼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게 이 전략의 핵심이자 아주 대담한 점입니다. 단순히 제품을 파는 걸 넘어서요. 한쪽에서는 수소를 소비하는 응용 생태계를 만들고 다른 한쪽에서는 수소를 생산하는 생산 생태계를 동시에 구축해서 미래 에너지 시장의 판 자체를 장악하겠다는 엄청난 야심이죠. 아, 유럽이나 호주처럼 탈탄소 정책이 아주 강하고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이미 잘 깔린 곳에서는 대규모 전해조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겁니다. 미래 수소 경제의 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린 수소 생산 시장 자체를 선점하겠다는 아주 장기적인 포석인 거죠. 와. 그러니까 북미에서는 수소를 소비하는 시장의 플레이어들을 늘리고
글로벌에서는 수소를 생산하는 시장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한다. 정말 대담한 전략이네요. 그렇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숫자가 있는데요. 2023년에 500만 달러에 불과했던 전해조 사업 매출 목표를 올해 2억 달러로 잡았습니다. 500만 달러에서 2억 달러요? 네, 거의 40배 성장이죠. 이쪽에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미래 에너지 시장에 톨게이트를 직접 만들어서 통행세를 받겠다는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모든 전략을 관통하는 핵심, 즉 고객에게 우리 솔루션을 왜 써야 하는가를 설득하는 핵심 가치, 즉 가치 제안도 시대에 따라 계속 바뀌어왔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분석 자료에서는 그 변화를 3단계의 진화 과정으로 아주 명쾌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3단계의 진화예요. 네, 1단계, 즉 과거에는 운영 효율성이 핵심이었습니다. 예, 월마트가 지게차를 바꿔서 물류 효율을 8% 높인 것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약속했죠. 아주 직접적이고 명쾌한 가치 제안입니다. 네, 그건 이해하기 쉽네요. 그리고 2단계인 현재는 ESG 경영이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면서 탄소 발자국 감축, 이 중요한 가치가 되었고요. 맞습니다. 규제를 준수하고 친환경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얻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3단계, 즉 미래의 가치 제안이 바로 이 분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에너지 탄력성 및 비즈니스 연속성입니다. 에너지 탄력성과 비즈니스 연속성.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긴 하지만 결국 전력망이 불안정해서 갑자기 정전이 되더라도 우리 사업은 멈추지 않는다. 이런 의미겠군요. 정확합니다. 이제 수소는 단순한 대체 에너지나 친환경 연료가 아닙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정전, 즉 블랙아웃이라는 재앙으로부터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자체를 지켜주는 보험이 되는 겁니다. 보험이요? 와, 그 표현이 확 와닿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365일 단 1초의 서비스 중단도 용납되지 않는 AI 데이터 센터에게 이보다 더 강력하고 매력적인 메시지가 있을까요? 없죠. 그들에게는 생존의 문제니까요. 네. 단순한 비용 절감이나 친환경 이미지를 넘어서서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단계로 가치 제안이 진화한 겁니다. 지금까지 들어보면 앤디 마시 CEO가 그리는 미래는 정말 탄탄하고 논리적으로도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계획은 없겠죠? 이 장밋빛 비전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가장 큰 허들은 무엇이라고 보나요? 이 분석 자료는 어떤 비판적인 시각을 담고 있습니까? 물론이죠. 아주 날카롭게 세 가지 큰 딜레마와 과제를 지적합니다. 첫째는 수요와 공급의 닭이냐 달걀이냐 딜레마입니다. 닭과 달걀의 딜레마요? 네. 엑소모빌 사례처럼 아무리 좋은 기술로 수소를 대량 생산을 준비를 해도 그걸 안정적으로 사줄 것이 없으면 공장은 멈춰섭니다. 반대로 수소를 쓰고 싶은 기업은 안정적인 공급처가 없으면 섣불리 설비 투자를 할 수가 없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아직 수소 가격이 기존 에너지원보다 비싼 상황에서 이 초기 수요를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해선 결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이 필수적인데 이 정책이 과연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비용의 역설이군요. 이 부분은 아까 약점에서도 잠시 언급됐었죠? 네.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수소 생산은 값싼 잉여 전기를 활용한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전기를 수소라는 다른 에너지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물리법칙상 이 변환 과정에서는 에너지 손실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거든요. 아, 효율이 100%일 수는 없으니까. 네. 결국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비용 자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싸지고 또 24시간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는 한 그린 수소의 경제성을 완벽하게 확보하는 건 여전히 아주 어려운 숙제라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 과제는 모든 성장 기업의 숙명인 증명의 시간이겠네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숫자로 보여줘야 하는. 그렇습니다. 세 번째 과제, 실행과 수익성의 증명이죠. 아무리 위대한 비전을 이야기하고 거대한 시장의 기회를 설명해도 결국 분기별 실적으로 숫자로 보여주지 못하면 시장의 신뢰를 영원히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플러그 파워는 자신들의 이 멋진 이야기가 단순한 꿈이나 희망 회로가 아니라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을 투자자들에게 증명해야 할 궁극적인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언급된 EBITDA 브레이크 이븐, 즉 삼각전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을
과연 언제 달성하느냐가 그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긴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에 따르면 플러그 파워의 앤디 마시 CEO는 AI 혁명이 초래한 전력난이라는 이 시대의 거대한 위기를 오히려 수소 경제를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하는 아주 정교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거죠. 특히 수소를 단순히 친환경 대체 연료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디지털 시대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에너지 안보 솔루션으로 그 가치를 재정의하고 있다는 점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북미에서는 이미 검증된 연료전지 기술로 전력망 독립이라는 즉각적인 가치를 팔고 또 글로벌 시장에서는 전해조를 통해서 미래 그린 수소 생산 생태계 그 자체를 선점하려는 이원화 전략은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대한 비전이 현실이 되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의 지속성, 기술 혁신을 통한 비용 절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익성을 통한 시장의 신뢰 확보라는 이 세 개의 아주 험난한 산을 반드시 넘어야만 합니다. 오늘 정말 흥미롭고 깊이 있는 분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스스로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이 분석은 플러그 파워라는 한 기업의 전략을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더 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네. 만약 AI가 정말 우리의 예상대로 혹은 그 이상으로 무섭게 성장해서 전 세계의 전력을 계속해서 빨아들이게 된다면 과연 수소와 같은 분산 에너지 솔루션은 언젠가 선택의 문제를 넘어 필수가 될까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인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 거대한 변화는 단순히 플러그 파워 같은 에너지 기업의 운명만 바꾸는 걸까요? 아니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기업의 존망 자체가 걸려있는 수많은 AI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의 가치 평가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게 될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아마 미래 산업 제도를 읽는 아주 새로운 관점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